원어민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네 한국 사람들은 왜 말을 할 때 자꾸 위를 쳐다봐? 제가 이게 뭔 소리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로 숙소 하나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려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펜션 갔다 와서 그 영상을 공유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 뷰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네, 한눈에 쫙 보여서 탁 트이지 않습니까? 네, 전 이런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펜션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되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여기 어디냐, 그리고 펜션 업체한테 연락도 오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공유해드리면 굉장히 좋겠구나 싶어서 혼자 알기보다는 그런 거 공유해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카메라 흔들려. 네, 자, 저기 보이시나요? 이게 남산타워예요. 남산타워가 이렇게 한눈에 보인다는 거. 지금 좀 안개가 끼긴 했지만 그만큼 뷰가 훌륭하답니다. 네. 아무튼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 에어비앤비의 집주인분이 인테리어를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징은 복층 구조라는 거. 그래서 위층이 이렇게 보이죠?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제 애가 잠깐 보이네요. 네, 뱃살이 좀 보이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 소리가 경쾌하죠. 그리고 공간이 뭐 2명 정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공간에 딱 앉아가지고 혹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딱 보잖아요.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야경 보면서 막 음악 들으면서 보면요, 운치가 있어요. 또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야경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야경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안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너무 늦게 찍어서 불이 다 꺼진 것도 있고, 이게 카메라가 빛을 못 담더라고요. 제가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 데서 휴식을 했습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 문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 또 다른 분들은 문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회화에 접근해야 된다, 또 다른 분들은 회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문법 공부하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제가 야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야구에 대한 규칙을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야구를 하러 가거나 야구를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치킨 먹고 막 맥주 마시고 그런 것만 좋아하다가 주변에서 방망이로 뭔가를 쳤는데 높이 올라가니까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왜 좋아하는 거지? 왜 방망이를 치고 1루 쪽으로 달려가는 거지? 이런 거를 모르지만 점점 야구 관람을 하면서 점점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이 야구 규칙, 즉 영어로 따지면 문법이죠, 그 룰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야구를 좋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관심이 생기면서 뭐 친구들한테 더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영어도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야구를 알고 싶을 때 야구 백과사전 이런 거 펼쳐놓고 딸딸딸 암기하지 않잖아요. 일단 야구장 가가지고 직접 경험을 해보거나 실제 관람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또 이해가 안 가는 규칙들은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단,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야구의 규칙을 모르면 야구를 온전하게 즐길 수가 없잖아요. 영어도 기본적인 문법 규칙을 모르면 온전하게 영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문법이라는 규칙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실제 대화를 했을 때 더 풍부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영어를 잘하게 되신 분들을 살펴보면 뭐 잘하게 된 경우는 다 달라요. 학습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회화를 중점으로 공부를 했어도 나중에 더 완성된 영어, 더 정확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문법을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계속 영어를 배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또 문법 공부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완성된 영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문법과 영어, 회화 뭐 그런 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구 규칙 따로 있고
야구 있고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잖아요. 영어라는 이 큰 틀의 언어가 있으면 거기에 규칙을 매긴 게 문법이죠. 그러니까 뭐 문법이 먼저네, 회화가 먼저네 이런 거 막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야구를 보면서 익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루하게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해보면 좋겠죠. 레디스타일답게 실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한테 또 라이브 방송할 때는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겹도록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겹도록 설명을 해드렸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고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보고 나시면, 그리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가 되고 나시면 한층 더 원어민처럼 말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뭐 중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개념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언어의 기본적인 본질인 소통, 즉 상황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법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상황을 한번 드릴게요. Damn, I have lost my phone. Really? Did you ask your mom? You have just left home. Yeah, I did. But she said she couldn't find it. Oh man, you know, I recently lost my phone. About a week ago. So, did you find it? Yeah, it was under my bed. So why don't you check there? 자,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A가 I have lost my phone. 현재 완료를 썼죠. 그랬더니 B가 지금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직도 핸드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엄마한테 물어봐라. 너 방금 집에서 나왔잖아.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런 거죠? 바로 현재 완료가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완료는 현재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관련돼 있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즉 핸드폰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아직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B가 바로 이해를 한 거죠. 반면에 과거는 현재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B가 I recently lost my phone 이라고 말을 했을 때 A가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너 찾았어? 지금 핸드폰 갖고 있어? 이 과거 시제는요, 현재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그 정보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즉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특정 사건, 이벤트,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제가 문제 하나를 낼게요. B라는 친구가 You have just left home 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때 have left라는 현재 완료 대신에 left를 쓰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left home이라는 과거를 쓰게 되면요, 지금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죠. 뭐 굳이 분석을 하자면, 아니 뭐 카톡 했었어? 아 미안해, 나 지금 촬영하느라고. 뭐 굳이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 형태를 써도 의미가 통하죠. 왜냐면은 집에 없는 게 확실하잖아요.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좀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의미가 조금 달랐죠. 제가 이 두 시제의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We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 현재 완료가 들어갔죠. 자, 반면에 이 문장은요, I was married 20 years ago. 자,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자, 처음 문장은요, 내가 20년 전에 결혼을 했고 지금도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20년 전에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I'm divorced. 나는 이혼한 상태 혹은 혼자 사는 상태인 거죠. 이 두 시제의 차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I was married 이런 표현을 쓰면 상대방은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지금 헤어졌구나. 그러니까 두 시제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어쩔 때는 두 시제가 별 차이가 없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막 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상황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상황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체화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현재 완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현재 완료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I have lived in Seoul since 2016. 나는 2016년 이래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할 때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I lived라고 하면은 과거에 살았었던 어떤 이벤트, 과거 일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경험한 적이 있을 때 이 현재 완료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문제를 낼게요. 너 한국에 와본 적 있어? 이 질문을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ave you visited? 아니면 Have you been to Korea? 너 한국에 와본 적 있니? 이런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ever 이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Have you ever been to Korea? 한국에 와본 적은 있어?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어? 이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Did you visit? 써도 괜찮을까요? 물론 써도 되긴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이 과거 형태를 쓸 때는 뭔가 스페시픽한 타임을 제시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d you visit Korea last week? 너 저번 주에 한국 방문하지 않았어?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언어 그리고 소통이라는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를 해나가야 돼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겁니다. 마치 야구를 보면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룰에 대해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회화 연습을 하면서 혹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왜 이렇게 말하지? 이 문장은 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드는데 원어민들은 이런 문장 형태로 말을 하는구나. 마치 하나의 게임처럼 그냥 수수께끼 풀듯이 그렇게 호기심 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뭐 게임만큼 재밌진 않겠지만, 근데 제 영상 보고 배우시면 게임처럼 재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문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원어민들이랑 말을 할 때도 문법을 너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원어민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네 한국 사람들은 왜 말을 할 때 자꾸 위를 쳐다봐? 제가 이게 뭔 소리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말할 때 문법을 생각하느라고, 아, 현재 완료니까 아니 과거니까 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위를 보는 거예요. 되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문법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실제 대화에 이 언어의 본질인 소통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공기반 소리반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때 박진영 씨가 어떤 참가자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기반 소리반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래 연습을 할 때, 혼자 연습을 할 때 이 개념을 머릿속에 꼭꼭 박아두고 계속 생각하면서 노래 연습을 해라. 하지만 실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는 이 이론들을 다 잊어버려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박진영 씨는 실제 노래를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래를 잘하는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연습할 때 많이 공부하고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 노래를 하는 과정, 즉 영어로 비유했을 때 대화를 하는 과정은 문법 규칙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호흡을 하면서, 관객들과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진짜 노래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저는 영어 문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분석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머리를 써야 돼요. 하지만 실제 대화를 할 때는요, 언어의 본질, 소통하는 거,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들어주고 내 감정과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세계 문화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조승연 작가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플루언트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란 동일한 사고 구조와 표현 규칙에 익숙한 사람끼리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로 말을 한다는 것은 외워서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각 악기의 역할과 서로 연주 차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파악을 해서 지휘자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해도 화음이 깨지지 않는 재즈 연주와 가깝다. 이 말은 우리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언어라는 것은 사람과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 실제 상황에서는요,
문법이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뭐 주어, 동사 생략되고 너무 상황이 다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문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대신에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서 더 재밌고 자연스럽고 쉽게 영어를 배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또 알림 버튼 누르셔가지고 제 영상을 정기적으로 보시면서 재밌게 익히시고 또 다른 많은 분들께도 추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멋지고 재미난 여정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 레리 채널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